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대한민국에 한때 MBTI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BTI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고 소통을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서 인간관계만 수월해도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죠.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저자의 책 마음 지구력에서는 타인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비결인지 알아볼까요? 에너지를 아끼는 인간관계의 비밀.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불안이 심한 개, 사나운 개, 우울한 개, 너무 짖는 개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훈련사는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해 나간다. 낯선 대상과 친해지고 변화하는 과정이 참 감동적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러운 점이 견종의 존재다. 강아지는 종에 따라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하면 접근이 빨라진다. 몰티즈는 분리불안이 심하고 다혈질이라거나 리트리버는 사람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니 몇 시간씩 놀아줘야 한다는 상식이 있다. 종마다 가진 특성을 알고만 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다.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뭘 어려워하는지만 알아도 접근하기가 쉽다. 혈액형, 사주팔자나 별자리 분석, MBTI가 여전히 인기인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사람을 이해하면 괜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땡땡땡이니까 저러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13% 정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쟨 도대체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며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적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격 설문지를 주고 그 결과를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분류에 있다. 견종을 나누듯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방식은 분류가 가능하다.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적정 거리를 두고 에너지 소모 방식을 정해둔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특징과 개성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적정 거리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무지인, 모르는 사람. 2단계, 지인, 필요에 의한 관계. 3단계, 친구, 사적인 관계. 4단계, 연인, 사랑, 독점성을 가진 관계. 5단계, 배우자, 가족, 영원성을 가진 관계. 1단계, 무지인. 제일 흔한 종류의 인간관계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무지인이라고 부른다. 80억 인구 중에 대부분이 무지인이다. 이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 이들이 우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판을 유지할 정도면 된다. 아주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관계다. 2단계, 지인. 지인 관계의 특징은 필요에 의해 가깝게 지낸다는 점이다. 명함과 연락처가 있지만 별일 없이 연락하지 않는다.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잘 지내? 하며 안부를 물으면 신뢰가 되는 관계다. 식당의 주인과 손님, 직원과 기업 대표, 학원 선생님과 수강생 관계다. 가족보다 자주 보기도 하지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게 매너다. 3단계, 친구. 지인 중 일부는 친구가 된다.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면 친구가 되기 쉽다. 친구 단계부터는 감정이 섞이고 공감도 필요하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가족의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며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사이다.
경조사에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느냐에 따라 친구와 지인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친구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나는 10만 원을 냈는데 상대는 5만 원을 냈더라도 친구 단계라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4단계, 연인. 친구 관계에서 한 명은 연인이 될 수 있다. 친구는 많아도 되지만 연인부터는 독점성을 갖는다. 둘만의 비밀이 있고 둘만 알아야 하는 것을 남에게 노출시킨다면 상당히 무례한 일이다. 이 단계부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필요하다.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진다. 5단계, 배우자, 가족. 배우자는 현재의 독점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독점성까지 약속된 관계다. 5단계로 접어든 이상 가역적인 이별은 어렵다. 이혼 등의 행정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기록이 남는다. 가족관계부터는 사랑이 의무이기도 하다. 사랑해야 하고 상대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까운 가족도 있고 먼 가족도 있고 밉거나 무관심한 가족도 있다. 병역, 납세, 교육의 의무처럼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합법적 면제도 가능하다. 관심과 사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각 단계별로 분류된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 친구가 계속 친구로 행동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스트레스는 단계의 선을 넘을 때 발생한다. 친구 카테고리에 넣어둔 사람이 가족처럼 굴거나 연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인 단계로 지내자고 하면 마음은 위협을 느낀다. 단계가 올라갈 때도 에너지 소모가 생긴다. 친구 중에 한 명을 연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또 어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데다가 수많은 지인까지 한꺼번에 생긴다. 수많은 단계의 오르내림 속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 에너지가 많이 다른다.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연인이나 친구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에너지 소모를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의욕과 동기부여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없다. 관계에 맞는 적합한 사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좋은 관계의 개념이 다르고 적절한 매너와 대응법이 다르다. 그들은 지인에게는 지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잘해준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 분배한다. 사랑을 쏟아야 할 사람에게는 아무리 쏟아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써야 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억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나쁜 기억은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제부터 생각할 것은 인간관계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할까다. 일단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관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까지 마음지구력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간관계는 활력과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자는 인간관계의 단계를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인간관계의 단계는 예시일 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룹의 기준을 정해 놓는다면 인간관계에서 소진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연하고 현명한 대처를 통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